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유만상 작가의 단편소설 달봉씨의 넋놓고 살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읽는 내내 그저 쿡쿡 웃음이 나오는 걸 참아가며 읽을 정도로 풍자와 해악이 깃든 소설입니다. 아내의 무지마저도 사랑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우리의 가련한 달봉씨. 지금 바로 그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조달봉씨 부부는 결혼 15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기념여행을 떠나자는데 의견의 일치. 사실은 부인의 일방적인 결정과 선포에 따른 것이지만 어쨌든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제 우리도 콘돔 회원권을 2개씩이나 가진 어엿한 중산층이라고요. 평소 달봉씨가 존경해 마지 않는 그의 아내는 양팔을 옆구리에 떡 올려붙인 채 은근히 몸에 힘을 넣으며 남편을 향해 턱을 약간 앞으로 내밀어 보였다. 아, 여부가 있나? 근데 콘돔이 아니라 콘도지. 건 그렇고 암튼 당신은 우리 집안의 보배고 대들보야. 허허허. 그러나 한 번 반이나 강산이 둔갑을 해버린 연륜의 결혼 생활을 부대끼면서 오직 근검과 절약만을 생활신조로 소태같이 쥐어짜는 적빈의 삶을 견뎌온 그들 내외에게 장기간의 여행이란 실상 남들의 그 밥 먹듯 하는 취미 생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참으로 어려운 용단이 아닐 수 없었다. 첫날 밤을 고작 강나루터의 허름한 여관방에서 허겁지겁 때워버린 그들의 초라했던 신혼의 기억은 늘 아쉽고 쓸쓸한 추억의 앙금이었다. 그런 궁핍한 출발의 분풀이라도 하듯 이빨을 앙다물고는 무쇠뭉치를 갈아 바늘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개미이듯 나르고 버린 양 모으는 억척에다 소처럼 벌어 쥐같이 먹으면서 그들은 마침내 도회의 근교이긴 하지만 대단히 목이 좋은 꽃집과 그에 딸린 화초농원 하나를 장만하는 데 성공했다. 고진감래란 바로 그들 15년 세월의 가장 구체적이고도 완벽한 표현이었다. 게다가 되는 집은 하늘도 못 말린다는 말처럼 그 주변이 덜컥 대단히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는 바람에 그들은 일약 졸부를 예약해 놓은 상태이기도 했다. 그렇게 달기 봉을 낳는 행운의 여세를 놓치지 않은 달봉씨의 아내는 관청과 금융기관 등지를 그야말로 아랫도리에 비파 소리가 날 정도로 줄불나게 뛰어다닌 끝에 화원 옆에다 요식 사업체 하나를 더 보태기까지 했다. 그런 줄다름에 배포가 커진 그녀는 이따금 사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장 자리에도 야심을 키우고 있었다. 우선 도성의 관문인데다 목까지 좋은 요릿집은 금방 자가용들이 줄을 잇는 명소가 되었는데 달봉씨는 처음 그 상호를 자신의 고향 이름을 따서 곰제농원이라 제의했지만 그의 아내가 완강히 반대를 하는 통에 다시 간판을 곰제가든으로 수정했다. 그 점포명을 달봉씨는 꼭 갓쓰고 넥타이 맨꼴처럼 걸맞지 않게 여겼으나 그래도 그는 고향 마루턱에 곰제라는 2글자만이라도 아내가 살려준 것이 눈물겹도록 고마웠다. 총각 시절 달봉씨는 쥐뿔도 가진 것은 없었지만 인심이 후덕하고 얼굴에선 늘 웃음이 흘러넘쳐서 좋아하는 이웃들이나 친구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는 동네 이장 사모님의 소개로 만난 한 처녀의 손을 한번 덥석 잡은 것이 빌미가 되고 엄벙덤벙 하던 차에 속도 위반까지 저지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이란 족쇄가 채워지고만 위인이었다. 그렇다고 상대가 딱히 성에 차지 않아 한순간 괜스레 손목에 결례를 한 일을 후회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그 걸터듬질에 가까운 객기로 말미암아 항용 수도권 난민으로서의 자유롭고 씩씩하고 넉넉했던 신분이 어찌어찌 하는 사이에 그만 개 목줄을 차는 공처가가 되고 만 사실이었다. 굳이 편역을 든다면 성격이 모가 나지 않는 데다 오사바사하기까지 하다는 평을 듣긴 해도 별난 사유 없이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엄처시하의 팔푼이로 전락한 것은 어째 좀 억울할 일일 듯 싶기는 했다. 한데 달봉씨는 때로 그 굴욕적 처지와 환경을 나름 교활하게 누리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야말로 극성에 가까울 만치 억척스러운 만전지책을 생활의 모토로 삼고 있는 마누라의 그늘에서 어쩜 그는 얄팍한 기망으로 팔불출을 가장하여 동락을 향유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인지 그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공처가라는 불명예에 별 불만이 없었다. 무엇보다 그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추앙하는 마누라의 그 철통 같은 보안장치 속에서 넉놓고 사는 일상이 편안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결과 가족의 건강을 앞세운 강압적인 아내의 닭달과 바가지로 금연은 물론 그 흔해 빠진 소주 한 잔 마음 놓고 기울이지 못한 세월 동안에도 별로 불평을 토로한 적이 없었다. 다만 우리들의 충직한 달봉씨는 그 때문에 웬만한 친구들마저 다 잃고 만 것이 좀 서운하긴 했지만 것 또한 진심으로 각별하고 세심한 아내의 다채로운 배려에 의해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고 있었다. 까짓 친구가 못해순가요? 지금 세상엔 그것도 다 뭔가를 갖추고 난 뒤에야 챙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음 눈밖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아예 물에 뜬 기름 신세가 되고 만다고요. 당신 친구는 바로 우리 화원의 저 예쁘고 아름다운 꽃송이들과 내 손맛을 못 잊고 찾아오는 고객들이잖아요. 매사 앞뒤를 꽉꽉 재며 오금을 박는 아내 앞에서 사람 좋은 우리들의 조달봉 씨는 언제나 군말이 없는 충복이었다. 그럴 때마다 속이 하해같이 넓은 그는 실제로 소담스런 꽃송이를 어루만지며 마누라에게 보비위를 하곤 했다. 사실이지 우리들의 무골호인 달봉 씨는 고추처럼 맵고 영악하며 다부지고 옹골찬 그의 아내가 아니었으면 오늘날의 그 번창하는 화원이나 곰제 가든의 주인 사장이 되기엔 언감생심 애당초 꿈도 꾸지 못할 맹탕이었다. 아무튼 우리들의 얼뜨기 달봉씨가 흠모에 맞지 않는 그의 아내는 별로 배우지 못해 다소 지적 면모로는 한미한 데가 있었지만 축제나 이제엔 남다른 수완을 지닌 별종의 여자였다. 그런 아내가 난데없이 여행을 떠나자는 제의를 했을 때 달봉씨는 한마디로 아연했다. 적어도 그건 오로지 근검절약만을 지상의 최고 덕목으로 맹신하는 그녀에게 있어선 실로 해가 서쪽에서 떠오르거나 세종대왕이 통일 한국의 대통령으로 재강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왜요? 제가 무슨 실없는 헛소리나 하는 줄 아세요? 남편이라고는 천하무일푼인 노총각 날피를 만나 그 흔해 빠진 신혼여행도 한번 누리지 못한 여편네인데 알량한 오기마저 없을라고요? 자기 뭐 쉰내 나는 노처녀가 아니었나? 그러면서도 달봉씨는 너무도 갑작스러운 그녀의 제안과 또 여느 때 보지 못한 엄숙한 표정과 숙연한 의지를 읽으면서 혹시 이 여편네가 뭔가 잘못되어 심성이 돌변한 게 아닌가? 하는 위구심에 만감이 교차하는 묘한 혼란을 맞게 했다. 근디 말이요, 존경하는 사모님. 미망에서 쉽게 깨어나지 못한 우리들의 어설프고도 미혹한 달봉씨는
연애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리송한 표정에 기언가 미언가를 번복했다. 존경하실 것까지는 없으시고요, 사장님. 쇳불은 당김에 빼라고 했듯 여행은 내일 당장 떠날 테니깐 농원에 내려가 박주임에게 화원 단속이나 잘 시켜놓아요. 집안일과 애들은 친정엄니께 미리 말씀드려 놨으니께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그녀는 단호하게 조건을 달았다. 아무리 모처럼의 여행이지만 쓸데없는 낭비는 곤란해요. 어떤 경우건 우리들의 근검절약을 중시하는 생활 철학만은 예외일 수 없으니까요. 그랬다. 달봉 씨가 존경에 맞지 않는 마누라는 유독 철학이란 말을 자주 썼는데 솔직히 달봉 씨는 여태도 그 용어가 막연할 뿐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있었다. 언젠가 그걸 마누라에게 슬며시 물었다가 지청구를 당하고부터는 아예 그런 질문은 포기한 지가 오래된 것이다. 아, 철학이란 게 뭔지를 아직도 몰라요? 이렇게 무식하기는. 그러나 마누라 역시 그땐 좀 갑작스러웠던지 우물거리다가는 고작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뱉어내었는데 사실 그 해명이란 것이 달봉 씨를 더욱 아령칙하게 만들었다. 철학이란 바로 철이 든 사람들이 행해야 할 도리라고요.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모든 것에 우선해서 철이 들지 않고서야 어떻게 올바른 삶을 지탱할 수 있겠어요? 달봉 씨는 괜히 속으로 뜨끔해하면서 진짜 철이 들기 위해선 자신처럼 만날 넉넉고 살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은연중 다짐도 챙겼다. 철들자 망령난다는 말이 있는 걸 보면 그놈의 철이란 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니여. 아이고,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늙으면 아무 일도 못하니 그러기 전에 먼저 온갖 노력부터 하라. 이런 의미라고요. 달봉 씨는 대거리도 못하고 금방 비 맞은 수탉같이 머쓱해졌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무식하다는 말을 거듭 사용하지 않고 참아준 마누라가 고마웠었다. 왜 내 여행 철학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내가 넌지시 자신을 째려보는 것을 의식하며 한동안 대답을 망설이던 달봉 씨는 모처럼 용감하게 그러나 여전히 어눌한 목소리로 말을 뱉어냈다. 여보, 기왕이면 우리도 좀 신나게 떠나봅시다. 비행기도 한 번씩 타고 삐까뻔쩍한 호텔에 머물면서 거 멋이단가 크루즈. 그려 그런 것도 즐기고 해변을 돌다가 무슨 하와이인가 하는 그런 데도 들러 온천 찜질이랑 맛자랑 집도 좀 찾아보면서. 이 양반이 정말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7푼 8푼 그 돈 쓸 일부터 먼저. 그려 내가 잠깐 생각을 잘못한 것이여. 젠장 맞을 그놈의 근검절약은. 아내의 새하얀 도끼눈과 앙칼진 핀잔 앞에서 잠시 용감했던 그는 역시 속수무책 어쩔 도리가 없어 이내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애시당초 사실 그 흔해 빠진 외국 여행을 생각해 보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직 애들 공부도 그렇고 게다가 요샌 무슨 유행같이 테러니 전염병 바이러스 어쩌고 하며 하도 별난 세상에다 찝찝하고 불안하기도 하니 건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미처 챙기지 못했던 신혼여행이라 생각하고 둘이서 그저 오붓하게. 연병, 그래도 인천공항엔 날마다 물 건너 유람 가는 인간들만 바글거린다는데 역병은 무슨? 하지만 대놓고 툴툴거릴 수 없는 달봉 씨는 언감생심 국내 여행만 해도 난데없는 떡,
그게 어디냐는 생각으로 할 일 없이 욕심을 죽였다. 처음에는 온 가족이 다 함께 여행을 갈 궁리를 하고 아이들의 학교에다 친척 방문 체험학습 수행 신청서를 낼까도 했지만 이번 여행은 어디까지나 예전에 못 이룬 한 맺힌 신혼여행을 거행한다는 점에서 아내가 계획을 바꾼 것이다. 그러자 아우성을 칠 줄 알았던 아들놈들이 더 좋아하는 데는 외려 달봉 씨가 의아해 했다. 녀석들은 그동안에 넌더리가 났던 각종의 과외 학습으로부터 엄마의 감시와 닥달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기쁘고 무엇보다도 때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웠던 그 게임놀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제일 신이 났을 터이었다. 그런 점에선 달봉 씨 또한 꼭두 새벽부터 무거운 눈을 비비며 아내의 등살에 골프 연습장으로 내몰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후련하긴 했다. 대곰제 가든 사장께서 골프도 못한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난 말이요, 도무지 운동신경이 발바닥이라서. 이순신 장군도 말했잖아. 세상엔 결코 불가능이 없다고. 우리들의 달봉 씨가 추정하는 아내의 사전에는 결코 포기란 있을 수 없는 단어였다. 그래서 누구도 못 말리는 그녀의 주변에선 감히 이순신을 나폴레옹으로 정정해 줄 사람 역시 아무도 없었다. 마침내 그들 부부가 이른바 결혼 15주년 기념여행 겸 잃어버린 신혼여행을 찾아 떠나던 날 달봉 씨는 들뜬 마음에 천방지방 어린애처럼 허둥거리며 삽시간에 여행 장구를 다 꾸려놓고는 연신 여편네가 화장을 고르고 있는 안방을 기웃거리다간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구름 한 점 없는 허공이 그렇게 신선해 보일 수가 없었다. 아시다시피 갑자기 어린애가 되어 조급증이 난 그는 아내가 생활전선에선 유달리 촘촘하고 염렵한 것과는 달리 생뚱맞게도 화장 시간만은 턱없이 길어 그 갑갑증에 머리털이 죄다 세어버릴 지경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미간에 주름이 잡히며 입술이 튀어나왔다. 아이고, 이건 뭐 얼굴에다 아예 뺑기칠이라도 하고 있는 건지 화장이 아니고 숫제 변장이라니까 원. 한 차례 여행 준비로 마음이 풍선마냥 부풀어 오르던 달봉 씨의 표정은 그놈의 턱없이 긴 화장 시간 때문에 지난 연말에 망쳐버린 망년회를 돌이키면서 처연하게 구겨지기 시작했다. 그 망년회 날도 오늘처럼 그는 들뜬 마음으로 아내가 얼른 외출 채비를 끝내기를 기다렸다. 어차피 한 해를 마감하는 날인데다 대개는 꼴딱 밤을 새우기가 일수인 만큼 사실 뭐 꼭 그렇게 약속 시간에 얽매일 필요까진 없는 모임이기는 했다. 여보. 모처럼 마누라 눈치를 덜 보며 술 한잔 할 수 있는 기회라 기대를 잔뜩 모으고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던 그날 안방에서 그의 아내가 달봉 씨를 불렀다. 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끝나요. 9시 반이었다. 달봉 씨의 아내는 해가 떨어지고 대충 때운 저녁 식사를 마치면서부터 안방에서 시종 얼굴을 매만지기 시작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전자제품 대리점을 경영하는 아내의 초등학교 동창 내외가 초대하는 부부 동반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들의 애처가 달봉 씨는 그동안 설거지는 물론 평소 아내가 즐겨 신는 빨강 털구두와 자신의 부스를 손질하고 재빨리 면도를 끝낸 다음 몇 곡 노래 연습까지 착실히 했다. 그런데도 달봉 씨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섬기는 그의 아내는 그제야 겨우 화장이 끝나간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고 몇 번 헛기침을 토해냈다.
그것이 남편의 우회적인 불평임을 알아챈 아내는 금방 까칠한 음색으로 대거리를 날렸다. 아니, 약속 시간에 좀 늦는 것도 때에 따라선 애교가 될 수 있지 뭘 그래? 그동안 참가 연습이나 몇 번 더 해둬요. 또 지난번처럼 가사를 까먹고 어둥거리다 망신이나 당하며 마누라 체면 구기게 하지 말고. 달봉 씨가 재촉할 것을 생각하고 미리 오금을 박는 아내의 잔소리였다. 그래도 그녀의 말꼬리가 치켜 올라가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달봉 씨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흘러간 노래 한 소절을 조그맣게 웅얼거렸다. 어떤 종류의 모임이건 간에 그놈의 노래 시간만 되면 그는 진땀을 흘려야 했다. 거기에 비하면 아내는 어린 시절 꾀꼬리라도 잡아먹었는지 구슬이 굴러가듯 매끄럽고 간드러진 목소리로 무사람들을 사로잡곤 했다. 질풍 같은 박수 소리 속에서 수사판 표정이면서도 득이 만면한 아내를 볼 때마다 우리들의 어진 달봉 씨는 자랑스러움에 어깨가 부풀지만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목쉬고 성난 돼지들과의 사투엔 근심이 앞서면서 금방 넋이 나간 얼굴이 되어야 했다. 나는 당신의 그 짐승 울음소리 같은 노래를 들을 때마다 늘 자존심이 상해 창피하고 그러다간 또 불쌍하단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병 주고 약 준다더니 상처에 소금 뿌리면서 동정은 무슨. 그는 쓸쓸하게 웃었다. 실제로 사람들은 달봉 씨의 괴성에 웃음을 참느라고 눈물까지 찍어내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그때마다 그는 또 소중한 아내를 슬프게 했다는 자책에 가슴이 미어지곤 했다. 그런데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그 노래란 것이 꼭 연습으로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박자는 고사하고 멜로디를 이을라치면 우선 목구멍에 난데없는 인절미 같은 것이 가득 들러붙는 기분에다 그걸 억지로 뱉어내기 위해선 깔축 없이 돼지 멱다는 소리가 튀어나오는 데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살인자 다음으로는 노래를 만든 사람을 제일 증오했다. 본시 음악에서 악기 등은 특정 수련자만 연주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놈의 노래만은 시도 때도 없이 소나 개나 아무라도 차례가 되면 불러야 하는 관례가 우선 불만이었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 천국에 가면 언제나 자기는 그놈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듣기만 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 하는 얘기지만 우리들의 선량한 달봉 씨는 왕년 연애 시절에 속도 위반을 저지른 것은 좀 못하긴 해도 죽어 천당에 갈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을 가진 바가 없다. 우선 결혼을 하기 전부터 상대가 제시한 성혼의 전제 조건에 따라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으므로 조당도 피한 데다 한 번도 거른 적 없이 꼬박꼬박 낸 헌금은 물론 미사 역시 불참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달봉 씨는 메시아 산업이 번영을 이루는 나라에 태어난 행운에 따라 영생보험 역시 확실하게 들어둔 만큼 그 천국의 안방은 따놓은 단상이나 마찬가지라 확신했다. 자, 이제 얼추 끝났어요. 근데 옷은 또 어떤 것을 입지? 드디어 아내가 일어날 채비를 하며 달봉 씨의 목에서 막 으억새가 슬피 울려는 찰나에 창가 연습을 막았다. 그녀는 서둘러 옷장 문을 열었다. 정말 입을 옷이 없다고요. 아내는 금방 입이 삐뚤어지며 옷장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다. 그 둔탁한 소음에 이어 달봉 씨의 가슴 쪽에선 갑작스레 간과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굉음이 들렸다.
접대 입었던 그 밤색 독일제 벨벳이면 어때? 그날 밤은 정말 당신이 기죽 멋져 보였다고. 그는 다시 옷가지들로 터질 듯이 빽빽하게 채워진 옷장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모두가 누더기 같은 헌옷뿐이잖아요. 아내는 거듭 옷장을 닫았다. 그는 궁여지책으로 꿀꺽 한 번 마른 침을 삼켜내리고는 힐끗 벽시계를 훔쳐보았다. 9시 45분, 약속 시간 15분 전이었다. 여보, 오늘만은 그냥 어떻게 좀 때우고 이 다음에 우리 근사한 옷 몇 벌 장만하면 안 될까? 솔직히 말해 달봉 씨는 아직까지 아내가 옷을 사자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반대를 하거나 언짢은 기분을 보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래요. 이번만은 대충 이걸로 때우겠지만 당신 절대로 오늘 밤에 이 불행한 마누라를 잊어선 안 돼요. 드디어 그의 애처로운 아내는 정말 내키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지만 검정 실크 원피스 한 벌을 꺼내 들었다. 아, 그거 정말 괜찮은데? 그러고 보니 우리 사모님께서는 진짜로 이 세상 최고 수준의 안목까지 갖추셨어. 그는 아내가 또 생각을 바꿀까 봐 얼른 지퍼 올리는 걸 도와주기 위해 허둥지둥 그녀의 뒤로 돌아갔다. 그렇게 빈정거리지 말아요. 아니야, 정말 근사해요. 어디 보자고. 이것 봐, 얼마나 우아한 모습인가. 달봉 씨는 얼른 아내를 거울 앞으로 밀어붙이면서 그러나 그 앞에서 그녀가 오래 머물지 않기를 빌었다. 예상했던 대로 이 세상에서 기중 우러러 보이는 그의 아내는 좌로 우로 뒤로 수십 번도 더 맴을 돌다가는 이빨까지 비춰보고 그리고는 또 뭔가 속이 차지 않는다는 듯 잠시 이맛살을 찌푸리며 애처가를 긴장시켰다. 그 순간 시계가 댕댕 10시를 깨우쳤지만 그녀는 귀가 먹어 있었다. 달봉 씨는 조바심이 나고 괜히 목이 타올라 부엌으로 달려가 몇 잔 물을 들이켰다. 여보. 그때 다시 달봉 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불렀다. 머플러는 어느 것이 어울리겠어요? 그녀는 어느새 옷장에서 한 뭉치의 형형색색인 머플러를 꺼내놓고 있었다. 어이쿠. 달봉 씨는 이제 콧 속에서 단내가 무럭무럭 나기 시작했다. 이 정록색 머플러가 마음에 들긴 한데 그러면 또 새로 옷을 바꿔 입어야 될 테고. 그러면서 아내는 힐끗 옷장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달봉 씨는 정말 그녀가 또 다른 옷을 꺼내들지 않을까 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옷에다 머플러를 맞추려는 건지 아니면 머플러에다 옷을 조화시킬 참인지. 오, 하느님.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아내가 제발 그 머플러에다 옷을 맞추는 일만은 없애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이렇게 위급할 때일수록 대개는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하느님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이 된 그는 스스로가 진짜로 가엾게 느껴지며 그만 넋을 놓은 채 까무러치고 싶었지만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다. 오, 천주님, 제발. 여보, 이제 됐어요. 달봉 씨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아내가 그의 간곡한 기도를 멈추게 했다.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그녀는 고맙게도 코코아 색깔의 머플러를 얌전히 목에 두르고 서 있었다. 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달봉 씨는 우선 난생 처음으로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렸다. 이제부터 하느님은 내 편이다. 그는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다. 벌써 약속 시간이 지났어. 지각은 참으로 못난 취미고 나쁜 버릇이요. 달봉 씨가 감히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하는 아내에게 충고를 던졌다. 예기치 않은 하느님의 가호가 잠시 그에게 만용을 부리게 했는지도 모른다. 어째 당신은 그렇게 덤벙거리기만 하고 채신머리가 없어요? 이른바 코리안 타임의 매력도 모르시나? 설사 그딴 것이 다소 고전적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패습이고 악취미라 하더라도 전통은 웬만하면 지키는 게 좋다는 걸 좀 배워요. 그리고 어디를 가나 진짜 스타는 항상 늦게 나타나는 법이잖아. 진짜로 못 말리겠네. 아, 당신이 그 스타야? 그러나 달봉 씨는 용하게도 그 말만은 하지 않고 잘 참아냈다. 둘은 이미 약속이나 한 듯 핸드폰을 죽여놓았기 때문에 다행히 벨소리가 그들을 괴롭힐 리는 없었다. 빨리 가봐야 남자들이란 것들은 그저 처음엔 카드놀이부터 시작할 게 뻔할 테고 그렇게 되면 돈 잃고 봉되는 건 언제나 당신이었으니까 차라리 잘된 거지 뭐. 안 그래? 근데 좀 늦긴 늦었네. 어서 가서 당신은 차나 꺼내놓고 예열이나 시켜요. 하긴 내 이름이 봉 아닌가. 늘 사무치게 바칠 준비가 된 달봉. 그러니 실로 그는 항상 막무가내로 한수를 더 뜨는 아내 앞에서 속수무책 달리 토를 달 수가 없었다. 그는 차에 시동을 걸고도 정확히 20분을 더 기다렸다. 그동안 달봉 씨는 진짜로 애가 타다 못해 숫째 간이 다 녹아 없어지는 기분에 옆구리까지 결려왔다. 이봐, 11시야.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정말 나 혼자 가버리고 말겠어. 참다 못한 그는 안쪽을 향해 소리를 냅다 질렀다. 오래간만에 그의 목소리가 제법 천지를 소스라치게 울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 고함은 문이 꽉 닫힌 차 안에서만 요란했다는 걸 그 자신이 모를 리가 없었다. 그의 고함 소리를 들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암튼 대문이 열리고 아내의 얼굴이 나타나자 그는 얼른 나가 차문을 열어줬다. 아이, 내 정신 좀 봐. 귀걸이를 또 깜빡했네. 한아름의 밍크코트를 차 속으로 밀어넣던 아내가 종종 걸음으로 다시 집 안으로 사라지자 우리들의 가엾은 달봉 씨는 차라리 실성한 사람처럼 희물희물 웃고 있었다. 또 한 차례 그가 넋이 나가는 순간이었다. 자, 이제 가요 우리. 이 세상 최고의 품격을 갖춘 달봉 씨의 아내가 차에 올라탔을 땐 어느새 약속 시간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다. 그는 차를 출발시키면서 벌써 자라버린 턱수염이나 한 차례 더 깎고 올 걸 하고 후회했다. 그때 그의 아내가 다그치기 시작했다. 아, 뭘 이렇게 꾸물거려요? 빨리 엑셀을 밟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굼뜬 남자란 대체. 결국 그날 엄청 지참을 하고 만 부부는 그 벌칙으로다 노래 3곡씩을 연달아 불러야 했는데 꾀꼬리 마누라와는 달리 달봉 씨는 애먼 돼지를 잡느라 연신 진땀을 빼야 했다. 그때 박장대소하며 격려해준 참석자들의 박수 소리가 얼마나 요란했는지
홀의 삼배로 우정을 북돋우는 흥감한 술잔의 세례가 넘쳤음에도 그는 자신의 망신을 덮기에는 그것이 별 도움이 되지 못함을 동감했다. 특히 남편을 향한 그 우레와 같은 손뼉 소리에 민망해진 아내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애써 그를 외면하는 표정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그는 더욱 가슴이 아리고 쓸쓸했었다. 우리들의 무던하고 참을성 많은 달봉씨는 망년회에 그 끔찍하고도 부끄러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당장에도 뒷덜미가 근질거렸지만 역시 세상 최고로 존엄한 마누라와 함께하는 여행은 기대가 되는 듯 흥겨운 표정이었다. 간혹 낚시 장비를 들쳐맨 태공들이나 스스로의 몸피보다도 더 큰 가방을 덜덜 끌고 가는 여행객들을 볼 때마다 정말이지 그는 얼마나 자주 그놈의 나그네가 되어보고 싶었던가. 유행가 가사에서도 인생은 나그네길이라 하지 않았던가. 나도 이제 큰 가방 맨 나그네의 그 주인공이 된다. 세상에서 제일로 준비성이 뛰어난 아내가 며칠 전에 미리 장만해 두었다는 대형 여행 가방을 몇 번이나 대견스럽게 바라보던 달봉씨는 급기야 그 가방을 왼쪽 오른쪽 혹은 뒤로 앞으로 굴려보며 마당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곤 했다. 그러면서 금방 어린애가 되어버린 그는 아내가 역시 나름의 보강과 함께 성견지명을 갖춘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요샌 웬만한 섬에라도 승용차 정도는 배에다 싣고 갈 수가 있지. 그러나 우린 기차나 선박, 자전거 등 아무거나 이용할 수 있게 그냥 발걸음 내키는 대로 떠납시다. 고생이야 좀 되더라도 그것 또한 여행자들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객수고 낭만이 아니겠어? 여행을 선포하면서 아내가 한 말이었다. 객순이 낭만. 사실 그 용어의 개념이 확실하게 가슴에 와 닿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 말뜻이 모두 현재 자신의 기분과 관련된 무엇이라 여기며 우리들이 미워할 수 없는 팔불출 달봉씨는 새삼 고맙다는 듯 세심한 아내를 향해 주절주절 찬사와 함께 맞장구를 쳐댔다. 그럼 그렇고 말고 지금 옛날 그 어려울 때 미뤄뒀던 신혼여행을 실행한다 생각하면 까짓 무슨 고초인들 우릴 막을 수가 있겠어? 이렇게 늦게나마 당당하게 그걸 결행할 수 있게 된 것만도 엄청 호사스러운 일이지. 게다가 무작정 이렇게 묻지마식으로다 떠나는 것도 다 당신의 근검절약에 철학 신조가 담긴 것 아니겠어? 진짜로 그 생각이 옳았다고 여겨지는 순간 여태도 철이 덜 들어 철학이 부족한 달봉씨는 또 마음이 다급해졌다. 존경하는 사모님, 그런 뜻에서 화장 시간도 좀 전략했으면 쓰겄네요. 드디어 철없이 인내심을 잃은 달봉씨가 안방을 향해 입을 열었다. 내 얼굴 넓은 거 당신 모르슈?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는 거지 뭐. 알았으면 거기 제 신발이나 좀 꺼내놔요. 그렇게 덤벙거리지 마시고요, 사장님. 그건 맞는 얘기여. 여장 그저 얼굴이 비좁아야 미인이라는데 이건 숫제 허허벌판이니 그걸 포장하려면 힘이 좀 들겠어. 고개를 끄덕이던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신발이라면 근데 그건 어떤 걸로다? 아, 내 샌들과 운동화 그리고 허름한 부츠 하이힐 몇 짝 빼고 나면 구두라고 해봐야 빨간 것 하나밖에 더 있어요. 괜히 핀잔을 얻어먹은 우리의 불쌍한 달봉씨는 무슨 죄라도 지은 듯이 약간 기가 죽었다.
그러나 그는 곧 마누라의 빨간 구두를 꺼내 헝겊으로 정성스럽게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에 열중했다. 그가 아내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뒤 4번이나 하품을 날릴 때까지도 그녀는 화장이 끝나지 않았다. 하기야 여자들은 죽을 때도 그놈의 화장은 빼놓지 않는다고는 하더만. 그는 또 좀이 쑤시는 듯 몇 차례 괜한 가방을 들었다 놓으며 좀 전 장모가 피자를 사달라고 성화를 부려대던 중학교 1, 2학년 연년생 아들놈들을 데리고 사라진 대문 쪽을 기웃거렸다. 이제 여행을 떠나면 집안이 그놈들의 분탕질로 시끄러울 것이었다. 외손자들에게 시달릴 장모님이 꽤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는 갑자기 뒤통수를 맞듯 어머니의 기재산 날이 떠올랐다. 몇 번 손가락을 꼽아보던 그는 급기야 절망적인 낯빛이 되었다. 여보, 이거 큰일 났네. 내일 모레가 엄니 제삿날이야. 그걸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아나 봐. 당신 옆편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생각해 놓은 게 있으니 염려는 놓으시오. 2분 지방까지 다 챙겨놨은께. 글고 시방 그렇게 한가하시다면 뭐가 빠진 게 없는가 하고 새로 한번 짐이나 잘 챙겨보시오. 그러면 그렇지. 내 아내가 누군데. 그렇지만 제사야 엄니와 앞지 모시고 함께 여행하는 셈치고 가다가 우리 콘도에 들러 지내면 되지만 여독 때문에도 당신 혼자 어떻게 그 많은 재수를 장만하지? 그는 진심으로 아내가 안쓰럽고 가엾게 느껴졌다. 그니까 당신은 늘 다른 사람들한테 어벙하고 고지식하단 소리를 듣지. 우리들처럼 오붓하게 여행이나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그곳에선 아예 향과 촛불이 준비된 제수를 상떼기 세트로 팔고 있다는 거 당신도 TV에서 봤잖아요. 진짜로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야. 요샌 그저 돈만 주면 극락행 티켓도 살 수 있는 그 세상. 우리도 좀 누립시다요. 그는 2번째로 둔기로 머리통을 얻어맞는 기분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야, 그거 참 기똥찬 아이디어다. 우리도 이 다음에 엄마 아빠 제사 지낼 때 꼭 2분이 좋아하시는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족발 같은 걸 주문하면 되겠네. 언제 돌아왔는지 둘째 놈이 피자 가루로 구질해진 입 언저리를 주먹으로 문지르며 주절거렸다. 아니, 난 어른이 되면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주는 회사를 하나 만들겠어. 그리곤 이렇게 선전을 하고 다닐 거야. 제사 지내줍니다 하고 말이야. 변성기가 되어 걸걸해진 목소리의 첫째 놈은 아예 손나팔까지 해보이며 덩달아 신바람을 냈다. 세상에, 제사상은 오로지 지극정성으로 준비하는 일이 그 으뜸이고 본령인데 어쩌다가 이런 빌어먹을 세상이. 아이고, 앞지엄니. 그 누구에게랄 수도 없는 원망과 분노에 시달리고 있는 달봉 씨는 한동안 돌장승이 된 듯 말을 잃었다. 과연 내 아들놈들은 달라. 엄마 닮아 사업적으로는 천재적으로다. 머리가 튀고 있으니 말이야. 아이고 내 새끼들. 앞으로도 저희 부모들 밥 굶길 일은 없겠네. 이윽고 문제의 치장을 끝낸 아내가 밖으로 나오면서 2 아들을 껴안고는 한참 동안 자지러지는 신용을 했다. 아이고, 그게 뭐 지 혼자 만든 물건들인가? 한 차례 셀쭉하는 눈치였지만 역시 달봉 씨는 이 세상에서도 가장 가슴이 넓은 사내였다. 그는 어느새 좀 전에 제사 문제로 치솟던 격정을 털어버리고는 아내의 뜻을 간합한 듯 금세
화평한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어쩜 그는 그렇게 온갖 회오의 감정이 엉켜드는 순간에도 그저 스스로가 넋을 놓고 살면 살수록 가정이 화목하고 세상이 평화스러워진다는 것을 터득했는지도 몰랐다. 이제 우리 떠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화장을 오래 하는 부인의 명령에 깜짝 놀라며 그는 한동안 잊고 있던 가방을 챙겨 들었다. 펑퍼짐한 몸매에 넙대대하지만 언제 보아도 복성스러운 아내를 훔쳐보던 그는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진정으로 넋이 나간 듯했다. 역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혼을 빼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달봉씨 뿐이었다. 오이, 진짜 최고로 아름다운 꽃을 옆에 두고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네 그랴. 신음으로 내뱉는 달봉씨의 찬탄에 아내는 주먹으로 치는 신용은 하면서도 입꼬리가 위쪽으로 찢겨져 올라가는 것은 어쩌지 못했다. 무지렁뱅이 여편네가 언제 진짜로 화장을 할 틈새가 한 번이나 있었나요? 모처럼 구리무 하운데이션 한 볼따구 찍어 발랐는데 왜 이리 놀라고 야단이야 정말. 촌스럽게 시리. 그러면서도 그녀는 곱게 눈을 흘겨주는 걸 놓치지 않았다. 달봉씨는 자신도 모르게 가만히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그러나 오랜 화훼 작업과 요리일로 거스러미가 느껴지는 마누라의 손을 슬며시 보듬었다. 그리고 그는 왠지 가슴이 막막해지면서 문득 아내와 더불어 그 순간 그만 여행이고 멋이고는 뒷전이고 그냥 사정없이 무너져 부서지고 싶은 주책 없는 충동이 잠시 들었다. 요술인겨 요술. 고놈의 화장품이란 것이. 언제는 유정한 시간 허비 때문에 화장품이 그토록 저주스러웠는데 금방 바뀌는 스스로의 변덕을 의식하며 갑자기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해진 달봉씨는 변절의 상징인 갈대는 바로 자신이었다고 스스로를 조롱했다. 아이, 얼른 가요. 차 시간 늦겠어요. 매일 화초를 건사하거나 식당 일을 주도하는 튼실한 일손. 여자치고는 약간 거칠기까지 한 그 투박한 아내의 손이 남자의 잠시 달뜨던 가슴을 밀쳐내었다. 멈칫하며 한 차례 무안스러워하던 우리의 딱하고 눈물겨운 달봉씨는 이내 가방을 끌고는 허둥지둥 마누라의 뒤를 따랐다. 아차차, 근데 그걸 빠뜨리고 왔구만 그랴. 얼마 후 두 내외가 역 광장에 나타났을 때 느닷없이 달봉씨가 무릎을 치며 기성을 질러 올렸다. 그거라니요? 아내의 눈이 그를 빨아당겼다. 거 왜 있잖아. 그거 말이야. 거시기. 난감한 표정의 달봉씨가 엄지손가락을 내어밀며 요령부득으로 허둥거렸다. 거시기라니? 지갑이라도 두고 나왔단 말이야. 그래 봐야 뭐 그 속엔 돈도 몇 푼 들어있지 않았을 테니 그냥 가요. 그녀는 슬쩍 핸드백 속에 든 자신의 지갑을 확인해 보는 걸 잊지 않았다. 아니, 왜 있잖아. 거시기, 콘도. 콘도는 어머님 제삿날인 모레나 갈 텐데 뭘. 아이 참, 그 왜 거시기, 고무장갑. 기왕지사에 그럼 이참에 우리 늦둥이 하나 더 볼까? 네, 어째 덤벙거린다고 했더니만. 영특한 그의 아내가 이윽고 감을 잡았다는 듯 실소를 하다가는 눈을 셀쭉거리며 고개를 꼬았다. 별 수 없이 달봉씨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약방을 찾아 뛰었다. 저 있잖아요. 거시기
그거. 약방에서 몇 번이나 뭉구적거리던 그가 겨우 입을 떼자 요령 부득이기는 약사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스무고개 게임을 벌이자는 달봉 씨보단 역시 약사의 머리 회전이 더 빨랐다. 힐끗 곁눈질을 하며 묘한 웃음을 깨물듯 하던 약사는 게임 초반에서 금방 그의 말을 헤아려 냈다. 약사가 주문한 물건을 챙겨내는 동안 몇 번이나 애꿎은 천장을 두리번거리던 그는 괜스레 뒷머리가 근질거렸다. 피임용구인 꽃주머니를 내어주며 약사가 꼭 재미 많이 보슈 하며 느물거리는 것 같아서 달봉 씨는 진짜로 기분이 형편없이 느물거렸다. 몇 조각이나 샀어요? 덤벙거리는 남편을 얌전히 기다려준 착한 아내가 약간 우중충해진 그를 보며 물었다. 한갑이지 3개씩이나 들어있더라고. 오래간만에 씩씩해진 우리의 달봉 씨가 금방 표정이 밝아지며 자랑스럽게 그러나 좀은 겸연쩍은 듯 피식거리며 주위를 힐끗거렸다. 아휴, 멍충이 같은 양반. 일주일 여행에 그래 고작 3개? 돌도 10년을 보고 있으면 구멍이 뚫릴 수 있다 했는데 당신은 어째 100년을 살아도 이해가 안 될 사람이야. 아내의 눈꼬리가 금방 물구나무를 섰다. 달봉 씨는 갑자기 여행이 짜증스러워졌다. 모든 걸 전략하자고 한 사람이 누구였는데 이건 또 왜 그려? 아, 전략할 게 따로 있지 그래. 그걸 아이고 내가 이래서 숨통이 막힌다고. 진짜로 도무지 그 마음을 종잡을 수 없는 아내가 획 고개를 꼬고는 이내 그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순간 달봉 씨는 용수철망 같은 여자들의 심보란 언제나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해 속수무책이라는 생각을 거듭거듭 곱씹으며 아내가 사라진 개찰구 쪽을 향해 넋 빠진 표정으로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목 언저리가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언짢아진 그는 이렇게 툴툴거렸다. 예명할 그 필요한 수량쯤은 약방에 가기 전에 미리 철학적으로다 좀 딱 부러지게 말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혼란으로 난감해진 우리들의 가련한 달봉 씨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눈을 부릅뜨고 버티는 짓과 정신을 빼놓고 사는 노릇 모두가 똑같이 버거운 일임을 새삼절감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큰 가방을 맨 나그네를 동경해 온 것 또한 깊이 후회하고 있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조금 허술한 듯 하지만 가슴 넉넉한 우리의 가련한 달봉씨라는 캐릭터가 톡톡 살아 움직이는 소설이었습니다. 억촉으로 가산을 일군 달봉씨의 아내 또한 거울에 비친 듯 낯설지 않은 바로 우리들의 이웃 같은 모습인데요. 예컨대 인생살이는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꿈도 있고 행복도 있는 거겠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소설처럼 알콩달콩 지지고 볶는 하루는 아니었나요? 그 안에 사랑과 행복이 숨겨져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모르고 지나갈 뿐이지요. 그런 귀한 깨달음을 알게 해준 소설 달봉 씨의 넋놓고 살기. 우리도 가끔은 넋놓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설로 찾아오리라 약속드립니다. 책나들 잊지 마세요.